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임대를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임대를 해봤는데 여기 농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걸 갖고 싶어. 그럼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있죠. 일단 국유지를 이제 보통 이제 그 개인 땅은 당연히 안 되겠죠. 개인 땅은 힘들죠. 개인 땅은 개인 간에 이제 서로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거는 팔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팔고 싶다 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일단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렇게 유튜브 블로그나 이런 걸 보니까 5년 동안 임대를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5년 임대를 해서 그 농지를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불화, 그러니까 매매가 가능하다. 아, 불하라는 단어 자체가 매매. 불화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화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국가에서 돈을 내고 그거를 갖다가 내 명의로 양도받는 거, 이걸 불화라고 얘기하는데 불화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년이 지나면은?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그럼 기본은 5년 이상이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5년이 저 같은 경우가 이 농지가 5년이 됐어요. 2020년 6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딱 5년이 된 거죠. 5년이 되면은 또 뭐가 또 있냐면 연장 계약을 합니다.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또 연장 계약을 하니까 이번에 연장 계약을 임대 연장이죠. 임대 연장 계약을 하면서 불화에 대해서 물어봤죠. 불화를 받고 싶은데 불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답이 왔죠. 그래서 그걸 보고 구체적으로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5년 임대 기간을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임대를 하고 있는 걸 불화를 받을 때 그 첨부 서류를 이거를 내라고 첨부 서류가 목록을 주더라고요. 목록이요? 그래서 그 첨부 서류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첨부 서류가 뭔지를 처음에 임대를 들어가서 그 첨부 서류가 뭔지를 알고 그거에 준해서 첨부 서류를 그때 이렇게 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임대를 시작하면은 좋은데 사실 나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렇죠. 지금 첨부 서류를 내라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가 좀 소홀히 했으면 못 내는 서류도 있었겠다 이 생각이 들죠. 자, 그게 뭐냐면은 한 5가지가 그런데 5가지. 경영체 등록 5년. 경영체 등록 5년 동안에 경영체 등록 기간이 5년 이상 있었던 거를 서류로 그러니까 등록 확인돼서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5년이 지난 거를 확인하라. 그렇겠네요. 만약에 내가 이거 한번 지어보고 경영체 등록하겠다 했으면 1년이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날아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농자재 구매 이력, 그것도 5년치. 5년치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 그것도 5년치. 그것도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직불금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직불금에서 걸리는 사람이 많을 거야. 직불금을 못 받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직불금이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직불금 그냥 모르겠어요. 농사를 지면은 직불금을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농사를 순수하게 그러니까 전업으로 제대로 짓는 사람만 직불금을 줘요. 직불금 조건은 농사를 그냥 막연하게 짓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타이트하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직불금을 받으려면 내가 이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인 첫 거죠? 번째는 직불금이 3,700이 넘지 않아야 되고, 3,700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업이, 그러니까 부업을 해도 돼요. 농업인은 부업을 해도 돼요. 근데 그 부업이 연간 소득이 3,700이 넘는다. 그건 부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부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주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700이라는 한계를 둔 거고, 또 그 다음에 제촌을 해야 돼요. 제촌 자경이라고 그러죠. 제촌 조건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농지 주변에 살아야 되는데 제촌 조건은 3가지예요. 해당 시, 예를 들어 화성시에서
농지가 있다 그러면 화성시에 살면 제출 조건이 완성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인접시, 화성시에 붙어 있는 시에 네. 있는 농지가 그쪽에 있고 내가 집이 화성시다. 네. 그것도 이제 재촌으로 가능한 거고 네. 인접시도 아니고 해당시도 아닌데 직선거리 30km 안에 있다.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근방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뭐지? 농취증 받을 때 나오는 조건 맞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농취증은 꼭 그걸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 농취증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심의에 들어가는 거지. 심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심의에 들어가서 뭐 나오는 거니까 그 조건을 못 맞추면은 농취증이 안 나온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아 그래요? 네. 그 같은 의미인 줄 알았어. 아니군요. 규정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새로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나요? 농산물 판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네. 만들어서 제출해야 돼. 그럼 그냥 괜찮아 이렇게 그냥 팔게라고 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아마 우리 농업인들 특히 귀농인들이 소득을 만들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소득을 만들면 어쨌든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은 안 내요. 맞아. 우리 비가 얘기했잖아. 비가 세니까 뭐야? 소득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거지. 그죠. 우리는 못 내는 거야, 정당하게. 정당하다기보다는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지가 1000평 있다. 거기다 고추를 심으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농사를 져야 1000만 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보통 그 안에서 농사를 귀농인이 멋모르고 시작을 해서 지면 네. 실제 고춧가루를 내서 해서 생산량을 만들지 못해. 그죠, 못 만들죠. 네, 그러면 그냥 그거를 지인한테 그냥 팔거나. 네. 우리가 생각보다 농업인들의 판로가 지인 판매가 되게 많아요. 이게 농업인이라는 거는 생필품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나하고 관계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많죠. 근데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다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들을 농업인들은 대부분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 모임에 있는 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고춧가루를 이만큼 생산했다. 그럼 나 얼마 줘? 한 금 보내줘. 2금 보내줘. 그죠. 뭐 해줘. 이걸로 다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그렇죠. 양이 엄청 많으면은 이제 그거를 시장에다 내야 되지만, 그 농사를 제대로 못 해갖고, 어정쩡하면 그걸로 다 소진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력이 하나도 없겠네요. 이력이 안 남지.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력을 남겨야 되는데, 그 이력을 남기는 걸 소홀하지. 그죠. 소홀할 수밖에 없죠. 안 남겨도 나는 뭐 그렇죠. 큰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이력까지, 판매 이력까지 남겨야 되고, 직불금을 받으려면 정상적인 농업에 몰두해야 되고, 농업의 소득, 그러니까 주업이 다른 곳에서 돈을 많이 받는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춰야만 불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 서류를 제출하려면은 그걸 갖춰야 되잖아. 임대를 고려하시는 분은 그 서류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 임대해놓고 나는 직장 다니고 좋은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나 와서 그냥 이제 텃밭 가꾸듯이 그냥 뭐 생각 없이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 나 이거 불화 받으려니까 나 불화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갑자기 조건들이 훅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나도 지금 사실은 그 조건들이 있다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렇죠. 모르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다 보면 그 불화가 가능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신청을 해서 서류 이거 준비하세요라고 서류를 딱 받아보니까 이거구나. 준비를 해야 될 게 있구나. 항목들을 이 서류를 준비하는 걸 전제로 5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나마 뭐 한 1년 정도 뭐 어떤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한 1년 늦춰서 받으면 되죠. 네. 근데 전혀 생각 안 했다. 안 하고 그 서류를 딱 예를 들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나도 이제 은퇴했고 수익도 없고 직불금 몇 푼 안 돼.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직불금 많이 못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없어도 돼 하는 생각으로 귀찮으니까 안 해. 그래 버리면 안 된다. 나중에 불화를 받는데 그 5년을 지금 신청하고 받아갖고 5년을 채우려면 세월이죠. 네, 또 세월 5년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저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안 만들었어도 올 연말 정도면은 그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 농장에 불화 신청은 가능한데 불화 신청을 한다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야. 아, 왜요?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근데 다른 요건들에 그 불화를 못 해주는 요건들이 생기거나 심의를 그러니까 불화할지 안 할지 심사를 들어간다는 얘기고 네. 이런 걸 못 갖추면 아예 신청도 안 되는 거고. 아, 아예 처음부터 너는 자격도 없어 이런 건가요? 자격이 아직 안 갖춰졌으니까 갖춰서 서류를 다 만들고 그때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은 신청이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어떤 다른 요인, 불화를 못 해주는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있다면 안 되고 없으면 불화가 되는데 네. 불화를 받는 거는 이제 자금 같은 거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얼마에 받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싸게 해줄까요? 아니요. 감정가 정도도 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임대받아서 쓸 때는 한 50만 원에 썼어. 근데 얘를 사는데 1억이 들어. 그러면 그 선에서 조금 조율은 되나요? 아, 그런 거 조율 안 되고. 아예 안 되나요? 임대가하고 매매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죠. 다른 개념이긴 한데. 시세, 주변 시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감정가에 판다고 그러면은 굳이 네. 이 땅보다 주변에 아는 사람 물건 내놓은 거 조금 금매 나온 거 감정가보다 싸게 사면 그게 더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득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능하면 살려고 하는 거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은 감정을 해요. 감정을 해요? 네, 내가 불화 신청을 넣으면은 네. 이제 캠코 지금 이거 물건은 저희 자산관리공사에서 갖고 있으니까 캠코에서 접수를 해서 심의를 통과가 되면은 감정을 합니다. 감정은 보니까 금액이 높으면은 네. 감정을 2군데를 하고 네. 금액이 낮으면은 감정을 1군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나와요. 그것도 저희가 부담인가요? 일단은 그 감정료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일단은 다행이에요. 네, 거기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서 네. 감정가 평균을 내거나 뭐 감정가에서 90% 그러니까 10%를 다운시켜서 판매를 합니다. 일단은 10%는 할인해 주겠나요? 10% 할인은 있어요. 그거 너무 네, 일단 1차적인 건 10% 할인이 있고 자, 근데 10% 할인을 받았는데 감정가가 너무 높게 나오고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변했어. 네. 저 안 할래요. 네. 불 안 받을래요. 금액 보고. 네. 그러면은 센터 입장에서는 자산관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뭐 내부적으로 서로 검토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감정료를 썼잖아. 네. 감정료를 물어내야 돼. 아, 취소할 신청해야 되네.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감정료 보고 안 하겠다 그러면 감정료를 내가 물어내야 돼. 아, 그럼 그쪽의 시세를 약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신청하는 그렇죠. 게 낫군요. 네, 대충 감정가가 얼마 나온다는 걸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뭐 사실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땅이 대부분 크고 수도권이면 돈이 비싸죠. 그죠. 그럼 그 돈이 어디 있어? 없죠. 일단 보니까 2가지 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불화 면적을 전문적으로 대출해주는 은행이 좀 있어요. 그냥 시중은행이 아니라요? 시중은행보다는 그런 쪽에다 메리트를 좀 줘서 지원해줄 수 있는 지정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율이 조금 싼가요? 이율보다는 이율이 싸든지 아니면은 금액을 많이 해주든지. 아,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많이 해주든지 뭐 이율을 좀 싸게 해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네. 또 한 가지는 자산공사에서 3번으로 분납을 가능하게 해줘요. 만약에 5억이면 5억을 이렇게 네, 나눠서 3번으로? 3번을 나눠서 3번 내지는 이렇게 협의를 해서 분납이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을 내가 돈을 내면 그 전체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내면은 일단 사용이 가능해요.
아, 소유권 이전 되나요? 소유권 이전은 뭐 소유권 이전이 아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납과 대출할선 요 부분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되게 메리트가 크네요. 근데 나중에 그거 대출 받은 거에 대한 뒷감당, 만약에 이자 못 내면 그렇죠. 결국은 경매 들어가서 다 뺏기고 그러니까요. 채무자 되고 저기 그 신불자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금전적인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죠. 오, 그렇겠네요. 근데 대출 이자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은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그렇죠. 않겠네요. 괜히 섣불리나 저기 그나 불화받으려 했다가는 네. 그거 감당 못하면은 감정비만 날릴 수 있는 네. 감정평가비만 몇백만 원 나올 거예요. 상당히 그죠, 나올 것 그죠. 같아요. 더군다나 두 군데까지 하게 되면 네. 상당한 돈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저기 신청 한번 잘못했다가 몇백만 원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되게 속이 쓰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리하면은 중요한 거는 내가 농지를 임대를 받아서 불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순수하게 농업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것들을 충실히 따라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그렇죠. 자격이라도 맞는다. 그렇죠.